거울 앞에 서서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나요, 나는? 아직도 예전처럼 남자인가? 저는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에 출근합니다. 이름은 박세훈, 30년,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55년간 한 명의 아내와 살아온 남자입니다. 제 손을 거쳐간 환자는 3만 명이 넘고 그중 2만 명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엔 늘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걸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자랑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최성호 씨, 71세, 전직 철도기관사였습니다. 30년간 300km 열차를 몰며 수천 명의 생명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제복은 늘 빳빳했고 손은 단단했고 눈빛은 꿋꿋했습니다. 가족은 그를 우리 집 기둥이라 불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다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처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끝난 걸까? 아침마다 당연했던 그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등을 돌렸고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침대는 점점 넓어졌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최성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83%가 이와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99%는 침묵합니다. 왜냐고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 한마디로 스스로를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혈관과 호르몬이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는 신호죠. 그런데 만약 그 대화를 다시 이어줄 수 있다면 70세, 80세에도 불꽃은 다시 타오를 수 있다면 오늘 저는 55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한 가장 간단하고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도, 주사도, 비싼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잔, 커피에 이것 한 숟가락,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약속 하나만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지만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남자로 돌아오는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그저 잠을 깨우는 음료라고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 커피에 딱 한 숟가락만 더하면 몸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이미 마시고 있는 그 커피 한 잔에 순수 카카오 가루 한 숟가락을 넣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혈관과 호르몬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잃어버렸던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이 방법이 왜 안전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카페인과 카카오는 약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선물입니다. 의존성이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비아그라처럼 억지로 혈관을 확 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기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거예요. 저도 85세인데 매일 아침 이 커피를 마십니다. 혈압도, 심박수도, 위장 상태도 모두 정상입니다.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자연의 약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몸을 깨우는지 과학적으로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조금 더 힘차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전신으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여기에 카카오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카오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혈관 내피 세포를 활성화해서 혈관의 탄력을 되돌려줍니다. 쉽게 말해 커피는 문을 살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카카오는 그 문 뒤에 막혀있던 댐을 터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혈관과 호르몬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커피와 100% 순수 카카오 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설탕이 들어간 초콜릿 가루 말고 순수한 카카오 가루를 쓰셔야 해요. 아침에 블랙커피 50ml 정도를 내리고 거기에 카카오 가루 한 티스푼, 그러니까 3지 정도를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철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 전직 체육교사셨습니다. 은퇴 후 우울감이 깊어지면서 아침 발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부부관계도 3년째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저를 보시더니 선생님, 제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분께 아침에 블랙커피에 카카오 한 숟가락을 넣어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21일째 되던 날 진료실로 뛰어오셨어요. 선생님, 제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이셨어요. 김영철 선생님의 변화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첫 주에는 밤에 덜 뒤척이시고 낮에 피로가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주쯤 되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벼운 반응이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마침내 자연스러운 발기가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포옹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 몸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그 순간 저는 다시 남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 비아그라와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비아그라는 억지로 혈관을 확장해서 6시간 정도 효과를 주지만 두통이나 안면 홍조 같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한 알에 105,000원 정도 들죠. 하지만 커피와 카카오는 자연스럽게 몸을 회복시켜주고 하루 종일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고 한 잔에 300원 정도면 됩니다.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된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안전하게 시작하는 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법, 함께 배워봅시다. 85세인 제가 매일 아침 이 커피를 마시지만 처음엔 반 스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몸은 급하게 다가가면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천천히 다가가야 마음을 열어줍니다. 이게 바로 황금 원칙이에요. 작게 시작하고 몸의 신호를 들어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 혈압을 늘 체크합니다. 처음엔 카카오를 반 티스푼만 넣으세요. 커피도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아침에 마신 뒤 혈압을 재보고 이상이 없으면 며칠 뒤 조금씩 늘려가세요. 몸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처음엔 반 스푼으로 시작해서 한 달 뒤 한 스푼으로 늘리셨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선생님, 제 심장이 더 힘차게 뛰어요 라고 웃으시며 오십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마시면 안 됩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천천히 드세요.
위가 민감하시면 우유 한 스푼을 먼저 넣고 그 위에 카카오를 얹는 식으로 하셔도 좋아요. 우유가 위벽을 부드럽게 보호해줍니다. 한 환자분은 위궤양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으로 바꾸신 뒤 이제 아침 커피가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됐어요 라고 하셨어요. 위장이 편안해야 몸 전체가 편안해지니까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2시 이후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밤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저녁엔 카카오 닙스를 따뜻한 물에 우려낸 티로 드셔보세요. 카페인은 거의 없고 터부루민만 남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은 불면으로 3년째 약을 드셨는데 이 방법으로 바꾸신 뒤 약을 끊으셨어요. 선생님, 처음으로 약 없이 잠들었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설탕 무첨가 카카오를 쓰셔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초콜릿 가루 말고 100% 순수 카카오만 골라주세요. 그리고 꼭 식사와 함께 드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요. 한 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기부전까지 오셨는데 이 방법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신 뒤 혈당도 안정되고 아침 반응도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발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라고 하시던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마지막으로 만약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면 즉시 멈추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쓰리거나 머리가 어지럽다면 말이에요. 그건 몸이 천천히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병원에 오셔서 함께 점검하면 됩니다. 제가 55년 동안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면 반드시 답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작게 시작해서 몸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줄 테니까요. 다음엔 실제로 잘못 시작했다가 다시 성공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함께 배워봅시다. 이제 실제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분은 너무 급하게 시작해서 잠시 문을 닫았고 다른 한 분은 천천히 다가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이름은 박종우 씨와 이성우 씨. 나이는 59세와 70세. 시작은 달랐지만 결국 몸이 가르쳐준 교훈은 같았습니다. 먼저 박종우 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59세. 회사원으로 아직 은퇴 전이셨어요.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일하다 보니 피로가 쌓이고 밤엔 잠이 잘 안 오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거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커피 2잔에 카카오 2스푼을 넣어서 아침 저녁으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며 열정이 넘치셨죠. 그런데 첫 주가 지나면서 이상 신호가 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나요? 하시며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20 정도 올라가 있었어요. 몸이 천천히 해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일간 완전히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땐 반 스푼부터 하루 한 잔만. 그렇게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몸이 먼저 말해야 제가 따라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급하게 시작한 탓에 발기 회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꾸준히 하시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이제 이성우 씨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70세. 택배기사로 4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느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자주 붓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박종우 씨와 달리 이분은 신중하셨습니다. 제 말을 듣고 선생님, 저부터 반 스푼으로 해볼게요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시작하셨죠. 아침에 블랙커피 한 잔, 카카오 반 티스푼, 그리고 매일 혈압도 재고 잠도 잘 잤는지 기록하셨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선생님, 밤에 덜 뒤척여요 라고 하셨어요. 수면이 깊어지면서 낮에도 피로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엔 다리가 덜 붓네요 라고 하시더니 세 번째 주엔 아침에 오랜만에 반응이 있어요 라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주째 되는 날 진료실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몸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내가 저를 다시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70세의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시는 걸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두 분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박종우 씨는 너무 급하게 문을 두드렸고 이성우 씨는 천천히 노크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무리하면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가면 열어줍니다. 제가 55년 동안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약이 아니라 몸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거.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반 스푼으로, 하루 한 잔으로. 몸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제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 이 방법이 진짜 빛을 발하려면 불꽃의 연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음엔 그 연료, 그러니까 불꽃을 오래 타오르게 하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준비해볼까요? 불꽃만 있으면 뭐합니까? 연료가 없으면 꺼집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와 카카오는 바로 그 불꽃이에요. 작은 한 스푼으로가 혈관에 불을 지펴주고 호르몬이 다시 깨어나게 해줍니다. 하지만 불꽃이 오래 타오르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그 연료가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제가 55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실이에요.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이 몸을 바꾼다는 것. 첫 번째 연료는 균형 잡힌 식사예요.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을 늘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혈관은 매일 새로 태어나거든요. 혈관 세포는 3일에 한 번씩 교체된다고 해요. 그런데 햄버거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만 먹으면 새로 태어나는 세포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채소와 통곡물을 먹으면 그 세포들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매일 아침 빵과 커피만 드셨는데 점심엔 샐러드와 현미밥으로 바꾸셨어요. 한 달 뒤에 오셔서 선생님, 제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색도 밝아졌다고요. 두 번째 연료는 가벼운 운동.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꼭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다 보면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유연성을 되찾거든요. 마치 고무줄을 천천히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요. 68세 택시기사 병호 씨는 하루 종일 앉아 계셨는데 저녁에 30분만 동네 한 바퀴 돌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선생님, 다리가 무거워요 라고 하셨지만 2주 뒤엔 이제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웃으시더군요. 혈관이 열리면서 발끝까지 따뜻해진 거예요. 마지막 연료는 깊이 잠입니다. 밤 10시쯤엔 화면을 끄고 방을 어둡게 하고 규칙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잠은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테스토스테론도, 성장 호르몬도 밤에 깊이 잘 때 만들어져요.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보거나 불을 켜놓고 자면 공장이 멈춰버립니다. 62세 김정수 씨는 밤 12시 넘어서까지 드라마를 보셨는데 10시 취침으로 바꾸신 뒤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몸이 밤새 회복하면서 아침에 자연스럽게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고요. 이 3가지, 균형 식사,
30분 걷기, 10시 취침. 어렵지 않죠? 제가 85세인데도 매일 실천합니다. 아침엔 채소 듬뿍 샐러드. 점심 뒤엔 동네 한 바퀴. 밤 10시엔 불 끄고 잠. 이게 제 비결이에요. 불꽃에 연료를 주면 불은 꺼지지 않고 오래오래 타오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연료들이 실제로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 다음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식습관과 운동, 수면을 싹 바꾸신 분의 30일 여정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제 실제로 3가지 연료가 만들어낸 기적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김정수 씨, 62세 회사원이십니다. 이분은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참 어두우셨어요. 선생님, 커피에 카카오 넣고 1달째인데 왜 아무 변화가 없죠?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엔 커피와 카카오를 꼬박꼬박 드셨지만 점심엔 늘 패스트푸드, 저녁엔 술자리였거든요. 불꽃은 켜놓았는데 연료가 없었던 거예요. 김정수 씨는 점심은 회사 근처 햄버거나 치킨이에요. 저녁엔 동료들과 한 잔씩 하다 보니 라고 하시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침 발기는커녕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아내와의 대화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5년째 없었고요. 선생님,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라고 하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정수 씨, 불꽃은 이미 켰어요. 이제 연료만 채우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점심은 샐러드와 현미밥으로, 저녁은 30분 산책으로, 취침은 밤 10시 고정으로 바꿔보자고요. 처음엔 회사에서 샐러드 먹기 부끄럽죠 라고 웃으셨지만 그래도 결심하셨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왔습니다. 점심을 샐러드로 바꾸니 소화가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대요. 선생님, 처음엔 배고프더니 이제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요 라고 하셨죠. 저녁 산책은 동네 공원 한 바퀴로 시작했는데 다리가 덜 붓고 밤에 잠이 깊어졌습니다. 10시 취침은 처음엔 어려웠지만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는 습관을 들이니 자연스럽게 됐대요. 2번째 주엔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밤새 회복하면서 낮에 피로가 덜 쌓였거든요. 3번째 주,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 몸이 저를 다시 반겨주더군요 라며 눈물이 글썽이셨어요. 그날 저녁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셨대요. 그리고 정확히 4주째 되는 날 진료실로 오셔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내와 함께 다녀온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어요. 선생님, 5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내가 저를 다시 보는 눈빛이 예전 같아요. 그 말 속에 담긴 행복이 저까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정수 씨의 변화는 딱 3가지에서 왔습니다. 점심은 샐러드와 현미밥, 저녁은 30분 산책, 밤은 10시 취침. 이 작은 선택들이 불꽃에 연료를 주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근처 샐러드 가게 하나만 찾아도 되고, 동네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되고,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다음에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불꽃과 연료가 만났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세계 3대 학술지에 실린 연구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오신 이야기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과학이 뒷받침하는 사실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5년 동안 진료실에서 본 수천 명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명확한 과학이 있었죠. 먼저 카페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단순히 잠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Journal of Cardiology라는 세계적인 심장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적정량의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혈류가 22%나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더 힘차게 뛰고 피가 더 빠르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남성의 생식기로 가는 혈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남성 호르몬을 약간이나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은 카카오 속 플라보노이드입니다.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이라는 영양학 최고 권위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내피 기능이 3초나 개선된다고 해요. 혈관 내피라는 건 혈관의 안쪽 벽을 말하는데 이게 건강해야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어요. 마치 어린 시절의 고무줄처럼요. 이 기능이 좋아지면 생식기로 가는 혈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분들 중 상당수가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답했어요. 마지막으로 터브로민이에요. 이 성분은 카카오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친구인데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줍니다. 큰 혈관이 아니라 손끝, 발끝, 그리고 생식기 주변에 아주 작은 혈관들까지 피가 잘 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위로 혈류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카페인, 플라보노이드, 터브로민이 한 잔 속에서 만나면 몸 전체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연구 결과를 직접 보여드렸어요. 선생님, 이 숫자들 보니까 안심이 되네요. 라고 하시더니 그날부터 더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과학은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믿음을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작은 습관이 세계적인 연구로 증명된 길 위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 모든 과학이 실제로 어떤 숫자로 나타났는지, 다음에 12주 동안의 임상 연구 결과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커피와 카카오를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 그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제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볼 시간이에요. 2021년 Journal of Sexual Medicine 이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2주 동안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매일 아침 커피에 카카오를 넣어 마셨고 다른 그룹은 똑같이 생긴 위약을 마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카카오를 먹은 그룹은 혈류가 18%나 증가했습니다. 위약 그룹은 겨우 2%였죠. 여러분, 18%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발끝까지 피가 잘 도는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기능 만족도는 무려 32%나 올라갔어요. 위약 그룹은 5%에 그쳤습니다. 이게 바로 커피와 카카오가 혈관을 열고 호르몬을 깨우는 과학적인 증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이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면 환자분들이 선생님, 이 숫자 보니까 믿음이 가네요 라고 하십니다. 한 분은 연구지를 출력해서 집에 붙여놓고 매일 보신대요. 선생님, 제 혈류도 18% 올라갈 거라 생각하면 힘이 나요 라고 하시더군요. 숫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언어예요. 연구에 참여한 분들 중 한 분은 67세 회사원이었어요. 처음엔 선생님,
제가 실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죠. 12주 뒤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신 첫 마디가 선생님, 32%가 제 몸에서 느껴져요 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지고 아내와의 대화도 늘어났다고요. 이게 바로 과학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혈류가 18% 늘어나면 생식기뿐 아니라 전신이 건강해집니다. 성기능 만족도가 32% 올라가면 자신감이 돌아오고 부부관계도 따뜻해집니다. 위약그룹의 2%와 5%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변화일 뿐이에요. 하지만 카카오 그룹의 숫자는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는 선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숫자들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연구는 평균값이지만 김정수 씨처럼 실천하신 분들은 이미 32%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12주를 채워보는 일만 남았어요. 다음엔 이 모든 것을 30일 안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매주 어떤 변화가 올지 함께 계획 세워볼까요? 30일만 약속하세요. 몸은 반드시 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이야기, 과학, 습관, 이 모든 걸 한 달 안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드릴게요. 하루하루 작은 선택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는 순간이 옵니다. 첫 주차는 아주 가볍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커피와 카카오 한 잔, 그리고 저녁에 10분만 동네 한 바퀴 걷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첫 주가 지나면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수면이에요. 밤에 덜 뒤척이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낮에 피로가 덜 쌓이면서 하루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 주엔 여기에 채소를 조금 더 얹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샐러드 한 접시 혹은 반찬 하나를 채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이제 연료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생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색이 밝아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세 번째 주엔 걷는 시간을 30분으로 늘립니다. 공원 한 바퀴 혹은 집 근처 마트까지 천천히 걷는 거예요. 이때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랜만에 가벼운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이구나 하는 순간이죠. 마지막 4주챈 이 모든 걸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아침 커피와 카카오, 채소 듬뿍 식사, 30분 걷기, 밤 10시 취침. 그러면 자연스러운 발기가 돌아오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고 대화가 늘어나고 삶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이 로드맵을 실제로 걸어가신 분이 있어요. 택시기사 병호 씨, 68세입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시느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납덩이 같았대요. 부부관계는 10년째 없었고요. 어느 날 제 유튜브를 보시고 선생님, 저도 해볼게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첫 주, 병호 씨는 아침에 커피와 카카오를 마시고 저녁에 10분만 동네 한 바퀴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셔서 선생님, 밤에 덜 뒤척여요 라고 하셨어요. 수면이 깊어지면서 낮에 졸음이 줄어들었다고요. 두 번째 주엔 점심 도시락에 채소를 듬뿍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배고프더니 이제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손님들과 대화도 늘어났대요. 세 번째 주, 걷는 시간을 30분으로 늘리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랜만에 반응이 있네요 라며 수줍게 웃으셨어요. 그날 저녁,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셨대요. 그리고 정확히 4주째 되는 날, 진료실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먼저 손을 잡더군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눈물이 글썽이시는 그 모습, 참 따뜻했어요. 병호 씨는 지금도 매일 30일을 반복하십니다. 선생님,
30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30일만 약속해보세요. 몸은 반드시 답할 테니까요. 이제 이 모든 여정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다음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함께 마무리 지어볼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숨이 이어지는 한 여러분은 여전히 느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최성호 씨는 지금 매일 아침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71세의 그 눈빛엔 다시 기둥 같은 듬직함이 돌아왔어요. 김영철 선생님은 손자와 마당에서 축구를 하시며 할아버지 아직 젊다는 소리에 웃으십니다. 그리고 병호 씨는 40주년 기념으로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사진 속 두 분의 미소가 참 따뜻하더군요. 이분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작은 한 숟가락, 30분 걷기, 10시 취침, 이 작은 약속을 지켰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30일만 약속해주세요. 아침엔 커피에 카카오 한 숟가락, 점심엔 채소 한 접시, 저녁엔 30분 산책, 밤엔 10시, 취침, 이 4가지만 지키면 몸은 반드시 답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도 침묵 속에 있는 또 다른 83%의 남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혹시 아버지, 형님, 친구가 생각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30일을 시작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박세훈이었습니다.